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20초 남았고요. 원래는 뭐 토크를 하면서 좀 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개장 상황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 5초 전이고요. 오늘도 어제 저희가 클로징벨까지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시피 좀 첨예한 전략, 날카로운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개장과 함께 하창한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방어를 잘 해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떨어지고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개장 상황부터 같이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이 정말 선택의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이 0.6%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0.3%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요거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작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간밤에 나스닥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 마지막에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다시 양전을 해주는 그런 네. 흐름들로 그나마 좀 디펜스를 해준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투심 자체는 조금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는 지수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금 연이어서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베를린 쪽에 이제 송변압기 쪽에 대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네. 공장 자체에는 피해가 없지만 어쨌든 한 16% 정도의 생산을 맡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도 2차전지 쪽은 일부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투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그 굵직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종목군들의 좀 편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는 사실 이제 선물 쪽이 조금 이탈을 하면서 기관의 금융 투자가 매도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저PBR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좀 이탈이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투심 자체는 코스피가 238 종목 상승에 하락 종목 수가 517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21 종목 상승에 하락이 1118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 자체는 좀 상당히 약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하면 김장열 본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웃퍼폼 아닙니까? 지금 요 상황은?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네.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 지금 보험업종 떨어지고 있고, 요거는 한화투자증권이 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죠. 올라간 거 비트코인이 파는 거 다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8,600? 그때 한 8% 정도 빠졌는데, 아. 네, 지금 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험 쪽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이쪽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는 뭐가 빠지나요? 전기전자는 LG이노텍이 3% 빠지는데, 이건 역시 애플발. 애플발. 네. 해외 이슈를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네.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직한 거지. 네.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아직까지 큰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대형주들이 일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에 이제 LNM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AI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쪽이 좀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징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야 나머지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전거래일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을 지금 한 2~3%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반도체 안에서의 또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보면 AD 테크놀로지는 6% 상승이고요. 그리고 뭐 에이직랜드도 1.5% 상승, 네페사크 0.9% 상승. 사실 굉장히 뭐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 딱 개장하고 지금 숫자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네. 사실은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M1, M1하고 M1.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냥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이익 네네. 받잖아요. 근데 빠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지 모르지만 AMD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가 나왔지. 네. AMD 소식하고 애플 소식이었거든요. 애플은 휴대폰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삼성하고 또 LG한테 영향 주는 거고. 그 다음에 AMD는 사실 영향이 없어요. AMD는 중국에 파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AMD 보고 너 중국에 파는 제품 성능 더 낮춰. 더 낮춰서 라이센스 다시 받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AMD 중국 못 판다 그러니까 확 빠지다가 그 정도 아니야. 그래서 한 거고. 엔비디아는 원래 중국에 판매 확 줄여졌다고 원래 얘기했잖아요. 네. 걔네 빠질 이유가 없지. 다만 차익 실현 욕구가 다 높았기 때문에 초반에 맞은 건 맞죠. 그래도 지금 뭐 그 아침에 기사들을 보면 네. 연준 파월 의장의 뭐 증언을 앞두고 뭐 긴장감에 차익 실현을 한 매물들도 있다. 네. 그러니까 센티 자체가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도 뉴욕 시장에 있었는데 우리 조심하는 시장에서는 사람은 조심하는 거 좋은데 조심하는 건 어저께 좋은데.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기대가 높으면은 기대가 누려되면은 오전에 파는 게 맞죠. 아. 지금 우리가 아웃퍼폼할 때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다. 추세는 괜찮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살 수도 있는 거고 어허.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팽팽하게 맞쓰지 않겠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는 분명히 이유를 줬죠. 아까 테슬라 잠깐 말하는데 중국 공장이 영향이 없진 않아요. 저 독일 공장에 하루에 네. 1,000대씩 생산해요. 그 정도 영향이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저기 그 독일 공장 불난 게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했어요. 트럼프 어저께 슈퍼 튜즈데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IRA를 수정할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전기차 수요가 준다. 아. 폐지할 경우는 30%까지 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더 영향을 줬고 아하. 또 하나는 중국의 니오라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네. 그냥 실적 발표됐어요. 실적이 마이너스 뭐 성장이 줄었겠죠. 근데 걔네가 저가 모델을 2분기부터 나온다는데 이 저가 모델이 코스트가 테슬라보다 더 싸대요. 그 테슬라의 Y3 모델 Y인가 3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이렉트 컴퍼티션을 해서 그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다른 뉴스도 있었던 거야. 독일의 멈춘 것뿐만 때문에 테슬라가 한때 5%까지 빠지다가 3%로 올라갔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다른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미장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그냥 미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장에 자생력도 있어야죠. 미장 어떻게 뭐 1% 빠진다고 그대로 빠지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은 미국장 빠져서 약간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큰 이탈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금 변화가 좀 덜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 심리 자체는 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하죠. 왜냐면 좀 주요 주식들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마저도 좀 빠졌으면은 장중에 한 2%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거기서 막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했으면은 아마 좀 타격이 더 컸을 텐데 어쨌든 그게 좀 자리를 좀 잘 지켜주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흐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방산 쪽이 좀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좀 뉴스로 들고 온 게 이제 중국에서 국방비를 굉장히 좀 크게 높이는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300조 원을 넘게 가지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7.2% 그러니까 최대치로 좀 높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일본 쪽에서도 제가 국방비 굉장히 좀 크게 높이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산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 좀 눈에 밟혀요. 수은법 이후에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적인 이런 확재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 여기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네. 방산 쪽이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LIG 넥슨을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고가 행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증시가 좀 눌리거나 뭐 아니면 좀 센티가 죽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산 쪽에서 특히나 수주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지금 7% 상승하고 있고 현대로템도 역시나 2.7% 상승,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8. 7%, 네, 6, 그렇죠. 7%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역시 네. 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모멘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른 거는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엔캠이 또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뭐 이제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건데 거기서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전액이라든지 전고체라든지 뭐 같이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도 좀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도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PNT 같은 경우는 수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그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잘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액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수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제 단기적인 눌림 현상에 따라서 개인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좀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좀 이전 테마 이거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이제 폴라리스 쪽 같은 경우 LLM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뭐 당뇨라든지 뭐 비만 이런 쪽에서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도 좀 일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광고 관련된 쪽도 일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눌렸어요. 지금 9,100만 원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뭐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뭐 하나투자증권 이런 쪽이 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죠. STO 쪽에서 뭐 갤럭시아 그룹주들, 뭐 위메이드 그룹주들, 뭐 컴투솔딩스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공급발에서의 좀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리튬 쪽에서는 뭐 단기적인 또 차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았을 땐 전고체나 전액이 좀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좀 굵직한 부분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와 조정도체는 진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네. 지금 늘리고 있죠. 와 저항 없이 올라가고 저항 없이 떨어지고 신성델타테크는 오늘도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 뭐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종목은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이런 날에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되는 거에서도. 엔캠 사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2차 전지 중에서 CIS 같은 경우 어저께도 많이 그저께 됐는데 오늘도 오르죠? 오늘도 3% 정도. 네, 그래서 관련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저기 사이트에 올려드렸는데 그 한번 보시면은 미래에셋에서 나왔더라고요. 올해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미래에셋에서 이게 바로 전고체 관련되는 소재하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회사는 이게 앞쪽하고 뒤쪽하고 다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와서 올해 실적이 높였는데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을 때는 PER이 어제 기준으로 20배가 채 안 되더라고요. 네. 소재 장비 중에서 그러면 액세스를 할 수 있다. 현재 주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고체 소재 장비 다 갖추고 있고 전해질을 또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코터 장비도 있어요. LFP 가면은 얘네 장비가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텐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저께 오르고 오늘 오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 빨리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짧게만. 네. 지금 저 2차 전지 관련주 네.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센티가 있는 상황에서도 상관없나요? 관계없죠. 이거 관계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받기 때문에. 전기차는 안 팔리면 셀이 문제가 되고 셀이 네. 문제되면 양극재까지 이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전고체하고 다른 장비, 새로운 거를 코팅을 하고 소재로 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에 대한 어텐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밸류가 안 비싸요. PER 30배, 40배 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네. 아직 싸다니까요. 지금 40% 오르고 나서도. 그러니까 어텐션 하는 거죠. 늦게나마. 근데 이제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데 추세는 괜찮다. 마치 억눌렸던 LS 일렉트릭에서 다시 한번 볼 때 그 전방에 끌리면 같이 내려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영향을 받지 분위기 땅에서. 네. 근데 추세는 아마 새롭게 잡힐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리포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보시는 뭐 섹터나 종목이나 이런 게 하나 있을까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방산 쪽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오프닝 벨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약간의 이런 지수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좋고 수주가 좋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오늘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변압기 쪽에서도 재룡전기는 조금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아요. 장중에도 그래도 한 7%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좀 고가권이니까 좀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는 쪽이나 산업 쪽으로 성장이 나오는 쪽은 계속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의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예산안이 대폭 증가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만 쪽에서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계속하고 있죠. 중동 지역도 이스라엘 하마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대만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단연 전방위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조선 쪽 오늘 기사를 이제 아침에 또 신문을 보니까 조선 쪽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HD 현대 한국 조선 해양인데 일단은 수주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50%를 넘게 목표액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대까지밖에 못했는데 네. 이게 단기간으로 50%를 좀 넘기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조금 더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좀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도 좀 일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주 쪽이 이제 암모니아선이나 LNG선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좀 커지게 된다면 또 이제 고부가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도 뭐 조선도 좀 일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JJY님께서 보노보노형 변압기 웹툰 방산 3개 순위 매겨달라고. 변압기 1등, 방산 변압기 2등, 1등, 방산 2등. 웹툰 3등. 웹툰 그때 엄청 좋게 얘기했더니 왜 또 3등으로 밀렸어?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엔터랑 그 다음에 뭐 웹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영화 같은 컨텐츠 미디어,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에 뭐 하는 컨텐츠 제작사도 그렇고 지금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긴 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소비를 좀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좀 많이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 자체가 바뀐 건지 분위기가 좀 바뀐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물론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죠. 뭐 저는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좀 컴백하는 업체들, 그 아티스트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요번에 트와이스가 아마 전보다 좀 좋게 앨범을 판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수급 공백이 과하게 나타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좀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들이 일부 나타난다라고만 해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랑 뭐 저 PBR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일부 소외가 되는 일부 종목군들이, 산업군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하이브, 그리고 SM은 오늘도 지금 보합권에서 약간 빌빌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터는 오늘도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 그럼 수급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만 850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400억 마이너스, 기관이 470억 마이너스. 오늘도 역시나 기관은 가장 많이 또 팔아 제낍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5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350억 마이너스, 기관이 150억 정도 마이너스. 선물은 외국인이 2천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보노보노님, 요거는 어제 외국인이 선물에서 7천억 정도 던졌는데 네. 오늘은 또 요런 플레이를 하네요. 이제 동시효과 때 7천억이고 나중에 또 다시 체크해보니까 4,800원, 5천억까지 좀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좀 돌리는 물량들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선물 매도가 나왔고 오늘까지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 4거래일 연속이거든요. 네. 근데 전거래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선물이 들어오다가 뒤로 가면서 좀 패대기를 쳤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쪽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흐름들이 연계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는 주 후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는 좀 선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좀 일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가만이라도 반드시 좀 선물에 대한 수급, 그리고
현물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쫓아가지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도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게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청님께서 레고캠바이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레고캠바이오가 주가 급등했다. 내달 미국 암학회에서 5개 파이프라인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거 말고도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아니면 혹은 오늘 그냥 레고캠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겁니까? 일단 AACR 관련된 쪽에서의 조금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4월 달부터 또 6월 달까지 학기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좀 선침해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결국엔 이제 알테오젠 발 그리고 HLB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 바이오 쪽이 일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하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게 하루 거래 정지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좀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어쨌든 요런 쪽에서 보통 이제 좀 주도주로 치고 나가주는 바이오가 있을 때 좀 하키 모멘텀이나 뭐 이제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일라일리나 노보노도 같이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아무튼 좀 이런 개별주적인 좀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수급이 쏠려질 수 있다. 왜? 알테오젠 같이 좀 묵직하게 바이오 쪽에서 상승 트리거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바이오인가? 라는 좀 일부 투심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연계된 부분들이라고도 좀 같이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 모르는 종목인데 Y 바이오로직스가 22% 상승, 레고캠이 15%, 에이프릴 바이오 6%,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 4%, 셀리드 3%뭐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전체 다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약 바이오는 네. 특정 종목들이 계속 더 가는 약간 그런 현상이 좀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보니까 지금 개장했고 저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까불지 말고 점잖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왜요? 왔어요. 나스닥 1.6% 떨어진 거 보고. 근데 지금 말아 올리고 있어서 코스닥은 보합 지금 양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001 0.3% 마이너스 아까 개장 후에 하락폭보다는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보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만 안 빠지면 네네. 우리 장은 거의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지수적으로는 봐요. 저기 IT가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오늘 아침 반도체 IT 뺄 거라고 차익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돈 어디 가겠어요? 아까 바이오로 간다고.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거 아니면 아하. 방산으로 가고 지수가 안 빠져요. 우리가 다 무너질 정도로 아니, 네.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원래 두 가지였어요. 기업 밸류하고 IT. 그렇죠? IT가 빠지면 기업 밸류로 가거나 근데 하나 더 생겼어. 밸류하고 아니 그 제약하고 방산. 더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완전히 없어져도 네. 시장은 안 빠집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제약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까 그런 거 알테오젠, 레고캠 이런 거,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수급이 가는 거예요. 아까 하켄 앞두고 막 가잖아요. 선취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있어요. 거기 레고캠이나 알테오지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주가 많이 올라가서요. 목표 주가 다 대충 왔어요. 네. 여기 차는데 레고킴 들어가 알테오전 들어가 아직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죠. 그렇죠? 아까 그리고 무슨 그 사케 같은 거 있으면 선취해서 단 2주라도 가겠지. 네. 예, 그런 게 있긴 해요. 주식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참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의 질문 갑니다. 네. 오히려 엔비디아가 버텨주니까 우리 시장은 그래도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M1이라고 엔비디아라고 무너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 증시가 최근에 18주 중에서 16주가 올라갔다. 위클리로. 이게 1971년 이후 최초다. 네. 위클리로 계속 끌고 올라간 그 주인공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네. 우리 시장도 이건 맞죠.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무너진다는 게 뭐가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한 장이 한 3% 무너지는 게 무너지는 거지. 예, 겁내지 마세요. 장이 그렇게 할 리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전쟁이나 비슷한 게 또 하나 없던 게 발생하고 그런 대책 없지. 다 빠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많이 오른 거 중에서 빠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은 좋은데 상상할 수 있는 거내에서 하자 이거지. 현실적인 상상을 하자. 막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아니 엔비디아가 여기서 10% 빠지면 가면 냅둘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그 GTU 컨퍼런스 한다 했잖아요. 네네. 3월 18일.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추세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실현을 하더라도 다 파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빠른 사람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나오냐면은 뭐지? 파월이 연설하잖아요. 의장.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근데 의회, 별거 증언. 없다 합시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되거든요. 브로드컴 그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로드컴이 우리 통신 쪽이지만은 AI 관련될 수가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실망이 하면은 그걸 빌미로 미리 할 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봤자 그것도 단기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제이팍님도 그렇고요. 민트윤 빨리 데려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저희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엄청 많아야 들어야 돼. 민트가 여기 올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안 돼. 네, 동접이 좀 있어야 아, 저희가 그치. 민트를 모시지. 데려올 수 예. 저희는 베타 테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쵸, 되나 안 맞아요. 되나. 그래서 세이프 베드면은 이제 민트 데려와가지고 넷이서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저희도 언제 교체될지 그럼 모릅니다. 베타 그래서 테스트 베타 테스트.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한테 뭐 네. 아까 김장현 본부장님이 IT랑 밸류업 요거를 끌고 갔었는데 여기에 제약하고 방산 추가됐다. 네네네. 요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우리 시장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서 제약이랑 방산까지 추가가 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어서 이게 추가가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서 산업이나 이런 성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던 산업군들이 꽤 많아요. 뭐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였고 방산 쪽은 특히나 더 뭐 수출입은행법 하면서 폴란드발 수주가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못 갔잖아요. 일부 기업만 가고. 근데 지금 AI 반도체랑 저 PBR 관련돼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온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저 PBR이 사실 우리가 처음에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뭔가 급격하게 다 바꿔가지고 정말 이제 빠르게 밸류업이 될 것 같이 뭔가 좀 구성이 됐었잖아요. 분위기나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근데 사실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수급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보려면 수급이 연속성 있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 그냥 잠겨있으면 시장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죽으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일부 차익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돈이 흘러갈 때도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좀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개인 매매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쪽을 보시면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은 쪽들이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저점에서 수급 공백이 있어서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는 쪽이라든지 빈집털이 이런 쪽으로 많이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처럼 뭔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핫하게 팡 터지는 것들 그런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으면서 거래대금을 안 죽이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거래일에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일부 차익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정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막 대규모 이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래 이제 당신들 좀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수급을 열심히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재미 보고 다시 아마 들어가면서 또 다른 레벨업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트레이딩의 생각합니다. 빌미를 그 엔비디아나 그 IT에서 주거나 기업 네. 밸류에서 어저께 말한 것처럼 이 실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도는 물량이 있는데 그게 매시브로 나오려면은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시브로 나온 거는 아까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엔비디아가 무슨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테슬라 불나듯이 네.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런 게 안 일어나요. 아까 누가 화낸다는데 화내고 싶은데 네. 오늘 같은 판나 바보라니까 자꾸 한반도체 갖고 뭐라 그러는데 오늘 같이 아침에 오늘 빠질 한비 때 어떻게 사야지. 됐어? 그럼 언제 살 건데? 10만 원 돌파하고 살 거야? 돌파 매매도 있잖아요. 예? 돌파 매매. 아니 이제 하면 10만 원 돌파하면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커피 다섯 잔 저렇게 시그널을 주시네. 10만 원 넘으면 얘기 안 한다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나 그때도 보네요. 딴거 사겠지. 근데 아까 방산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방산. 잘 아시니까. 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 유럽에서 EU에서 네. 그 유럽의 그 방산 그 뭐지? 그 저기 뭐야 자금률을 네네네. 30%에서 50%로 27년까지 오르는 그런 기사 봤는데 그건 관계 없을까요? 독일에서 이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우리 자체적인 그런 뭐 방어하는 거를 더 많이 올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 난 이게 뭔가라고 봤는데 EU가 2030년에 무기 자급 자족을 당초에 20%였는데 50%로 높이는 걸 추진한다는 첫 방산 전략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얼핏 봤어요. 네네. 이건
아직은 너무 먼 얘기인가? 그래서 조금 2030 전, 년이니까. 예,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못 미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우리 방산이 기대가 되는 거는 수출 지역의 그게 더 다변화 중요하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뻗어나 가주기만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일단 속도랑 가성비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랑 붙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오. 그 전통의 그 있잖아요 트렌드 빨리빨리 군필이에요? 좀 군빌이죠. 아 그래요? 네. 아무 얘기하지 정장 만기 저녁. 네. 만기 전요? 아, 그럼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계속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전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럼 하고 포트에서 있습니다. 그럼 제 네. 생각에는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좀 어그리했잖아요. 네. 방사는 추세적으로 갑니다. 그래요? 네. 다른 섹터 제가 아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나라를 세워줘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뭐 은행하고 이렇게 밸류해서 제가 자동차를 제일 마지막에 놨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환율이 변하거나 인센티브에서 경쟁을 붙으면은 외국 놈들도 한국 주식이 한국 자동차냐 아니면 일본 자동차냐 일본 자동차냐? 미국의 자동차는 생각을 언제부터 할 거냐면 빨리 하면 3월달 늦게 하면 5월달부터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굳이 만약에 프로핏 테이킹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를 먼저 프로핏 테이킹 할 수도 있겠다. 은행이나 다른 거 네. 저기 기업 밸류업하고 방산하고 반도체 봤을 때 네. 자동차가 먼저 탈락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양전했고요. 0.3% 오르고 있습니다. 86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게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헬스케어. 지금 폴라리스 AI, 인성정보 막 이런 네. 애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네. 소프트웨어. 소프트센 뭐 솔트웨어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그 레고캠 바이오가 좀 강하네요. 진짜 그쵸. 오늘 바이오가 바이오 강하네요. 강할 거예요. Y바이오로직스가 라이바이오는 상한가 들어갔고 무슨 주식 무슨 회사? 몰라요. 저 아예 몰라. 처음 들어봐요. 나 처음 들었는데. 레고캠이 18% 올랐고 지금 바이오가 좀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생각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MM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이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성정보는 또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종이 신문에서도 좀 나온 얘기인데 의대 정원이 이제 3,401명으로 늘려달라고 나왔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00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당연히 저는 제가 그 의대면 좀 많이 늘려달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그 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입장에서 그러겠지.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의대 안에서는 또 다른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또 이제 관련된 뭐 비대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수급이 붙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증시가 좀 어렵거나 할 때는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거나 아니면 좀 확실하게 이거는 조금 더 갈 것 같아라고 좀 산업적인 성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폴라리스 그룹주들은 이 LMM 관련된 이슈 전에도 뭐 인수 관련된 건으로 또 한 번 또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쇄적으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슈나 이런 흐름들에서 좀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다시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서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에 좀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프로비엠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뭐 테슬라발 좀 영향으로 소재단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또 이제 5위 시총 5위잖아요. 엔캠이 뭐 8% 9%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액 쪽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은 또 시가총액 14위 뭐 15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생각보다 또 초전도체가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저는 사실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별로 안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빠지면서 나머지가 또 치고 나가 주니까 지수가 좀 디펜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연 제약과 방산 요거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얘네가 잘 버텨주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있죠. 네. 뭐 무슨 심리인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 놀자. 근데 지금 뭐 아이폰도 안 팔린다 그러고 2차 전지 안 좋다 그러고 뭐 반도체는 이미 좀 오른 거 있고 이러니까 딴 데 뭐 볼 거 있나? 그렇지. 제약하고
정도? 그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믹스가 필요한 거예요. 믹스. 포트 믹스가. 음. 그렇잖아요. 네. 네. LG 이노텍은 지금 6.5% 하락폭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게, 안 건데 됐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24% 감소했고 대신에 화웨이가 대폭 많이 팔렸다. 네네. 화해만 잘 나갔어요. 중국이 첫 6주 동안 마이너스 7%예요. 근데 애플이 마이너스 24%랬잖아요. 24%. 마이너스 7%면 누군가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웨이. 화웨이. 근데 다른 중국 업체들도 마이너스 10% 넘어요. 샤오미. 화웨이만 잘한 거예요. 샤오미도 마이너스 7%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잘하는 거지. 화웨이하고 나머지 개박살 됐어. 그러니까 애플이 위에서 깨지고 화웨이한테 깨지고 밑에서 싼 거하고 깨지고 샌드위치 됐어요. 근데 중국인 분들이 저도 이제 중국 친구도 많잖아요. 그쵸, 예. 화웨이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웬만하면은 삼성 거를 편들겠지. 아니, 샤오미는 쓰레기인데 걔네는 알아요. 샤오미 쓰레기인 거. 근데 화웨이는 특허도 많고 그렇지, 사실은 통신 기술 쪽에서도 자부심이 근본이 있겠지. 있고. 예.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거기는 거의 국영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영기업이니까.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투심은 좀 있는 것 같다. 애플에 대한 투심이 없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장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지금 이노텍? 이노텍 그거 이런 그거 말고. 몇 개 있을 거야. BH도 아마 영향도 몇 개 BH 뭐 이런 뭐 영향이 등등등등.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특징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12% 소재. 쏜다. 전자재료 지금 9.89%로 내려가기는 했는데 이게- 인터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 그 얘기 하려 했어. 소재 쪽은 관심이 이제 간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야. 자, 배터리 소재 쪽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간다. CIS 스트롱한 거 보라고. 누가 CIS 뭔지 알아요? CIS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SFA 반도체 회사예요. CSI는 알아요. CIS. CIS. CIS는 SFA 디스플레이 업체거든. 모 회사는 개판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분 팔아갖고 SFA 우리 그 올려달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CIS는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텐션 된 거예요. 그 전에 제이오하고 나노스 소재가 한 번 갔죠. 네. 그 아까 대전제 소재 그것도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텐션 되는 거예요. 그게 음극재. 양극재 아닌 네네. 다른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겁니다. 음극재, 전고체 이런 것이고. 오케이. 그쪽도 오히려 기회라고 또 보이는 게 남들이 전기차 배터리 이거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잖아라고 사실 그쪽 뭉뚱그려서 다 이제 좀 소외되잖아요. 이게 봐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양극재가 안 됐잖아요. 그럼 뭐냐면 전기차의 성능을 높이고 코스트를 내리려면 다른 쪽에서 소스를 찾거든. 그럼 음극재에서 솔루션을 찾고 아하. 미래적으로는 전고체로 가는단 말이에요. 그 전고체하고 음극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노선수 제이오 그다음에 아까 제이오 그다음에 지금 뭐 그 회사 대주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CIS 전고체 이게 같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새롭게 소재에서 어텐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가총이 엄청 크거나 앞에 있는 에코 시리즈만큼 안 되니까 이 시리즈는 안 되지. 대신에 그냥 놀 수는 있다. 그렇지, 놀 수는 소소하게 있어. 그냥 그렇죠, 놀아볼 그렇죠, 수는 그렇죠, 있다. 막 대세 상승이 있는 건 아니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자, 그럼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 얘기만 하고 시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짧게만 두 분 의견. 파월 의장 증언이 있는데 네. 사실 제 생각은 뭐냐면 별거 없을 것이다. 근데 항상 제가 별거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뒤통수를 좀 세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거 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버리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얘기를 안 해. 별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나쁜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왜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상상이 안 되니까. 아니 나와서 뭐 그럼 내가 어제부터 계속 하나 물어보거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내 예상을 밖에 벗어나는 걸 얘기를 못 해줘. 그래서 그럼 별거 없나 진짜? 그럼 주가가 빠지면 살 때지 도망갈 땐가? 그럼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없어요. 금리 인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생각이 아니 있고 말했는데 금리 인상을 배제를 못해요 여전히. 어. 이게 베스트가 아니고 네. 그 아저씨 입장에서 최대한 억누르려고 하는 네. 매파적인 톤 아니겠는가. 아니 그 전에 여는 애들이 워낙 많이 얘기했잖아요. 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밖에 안 해요. 두 번밖에 안 해요. 뭐 7월에 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럼 뭐 더 나쁜 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은 생각 없으시고 네. 저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쎄 있을 하고. 것 같아.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얘기 좀 그러니까 저도 뭔가 뭐 엄청나게 급변하는 거 나오면 당연히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뭐 블랙스완급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질질 끌 것 같은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달, 7월달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뭐 데이터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 이제 예상할 수 단어 자체를 문구 자체를 조금 더 뭐 지속적으로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약간의 조금 더 멘트가 조금 더 단어가 바뀐다거나 우리 뭐 의사록이나 이런 기자회견 보면 그 단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막 예측을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일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크로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기는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CPI랑 PPI만 봤을 때는 왜 이러지 이러다가 PC가 나름대로 부합하니까 그때부터 또 미국장의 일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 자체가 조금 더 보수적인 기조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차익의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동수가 생기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영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장이 네. 아까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약간 올라갔잖아요. 네. 뭐 엔비디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빌미를 준 게 빌미가 아니고 그나마 준 게 뭐냐면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왔어요. ISM 서비스 지수. 그 제가 가져온 그 파일을 못 써서 헷갈리는데 혹시 있는데 52.6인가 나왔어요. ISM 물론 50 이상은 좋은 거잖아요. ISM 서비스가 52.6인데 예상이나 전월보다 내려갔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볼 여지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신규 주문 수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 아침에 했어요. 했어? 40분 했어요. 아, 했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침 거 안 보시는구나. 내가 봐봐. 나 오늘 무슨 말. 그래서 정프로 형님은 그거 무조건 좋게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한번 하긴 했어요.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는 거야. 모르죠, 저요. 키우는 못해.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미국장이 조금 반등을 반등했어요? 했거든. 아. 그게 뭐냐면 고용지수하고 고용지수? 지불지수가 내려갔어. 아하. 우리가 헷갈리는 게 고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고용지수가 많이 내려갔고요. 네. 지불지수라 해서 이건 서비스 슈퍼코어 서비스, 슈퍼코어 물가지수 연결되는 게 네. 지불지수인데 그것도 많이 올라갔어. 이런 것들이 1월달에 많이 내려갔다고. 1월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확 내려왔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연준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추세는 내려가는 거 맞구나. 무슨 알겠지? 물가 쪽은 내려가는 거야. 네. 근데 경제가 이게 침체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50 이상이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샜다 이거지. 그래서 바튼 피싱을 약간 한 거야. ISM 서비스 지수를 보고 이게 뭐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물가 자체가 좀 안정되는 그치, 고용도 그 그렇고. 분위기.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매우 골디락스적인 상황이 예. 딱 캐치한 분들은 밑에서 사서 좀 살짝 올린 감이 있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봐야 돼. 음.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 미국도 그렇고 주도주 팔다는 콜도 나왔습니다. 네.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저께 3월 5일자로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보셨어요? 미국 주식 주도주를 팔아보자. 제목이 이거야. 다시 천천히. 미국 주식 주도주를 팔아보자. 그게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다고요? 한번 보세요. 짧거든요. 네. 간단히 자기는 S&P 500가 5,000. 그게 적당하다 본다. 너무 오버했다. AI가 뭐 추세는 아마 장기적으로 맞지만 단기적으로 오버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뭐 포함해서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빼고 3월 21일에 FOMC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라 보잖아요. 네. 3월 20일인가 그때 그거 확인하고 움직이자 이런 콜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 말은 네. 시장에서 경계감의 콜이 이미 나왔어. 그럼 시장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탄탄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가 너무 긍정을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투를 조금 바꾼 거 가지고는 시장이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만 안 하면.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할 것 같기도 하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배제하지 않는다. TKJ님께서 화웨이에 아까 저희가 그 애플하고 아이폰하고 화웨이 얘기했잖아요. 화웨이에 커버 글라스 공급하는 데가 JNTC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혜주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오늘 7% 정도 또 오르고 있네요. 똑똑하시네. 역시 같은 뉴스를 보고도 거기서 또 수혜주를 또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JNTC 맞아요. 화웨이 다이렉트 수혜주.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을걸요? 오늘 좀 반등하네요. JNTC 오케이 JNTC 오늘 7% 8% 정도 그 리포트 오르고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리면 TLB라는 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세요. TLB. 오늘 주가 좋아요. 한 7% 올라가는데 네. PCB 무슨 반도체 10%. 모듈 업체.
모듈, 예, 예. 반도체 아까 모듈. 이스페테스하고 다르고 심텍하고 다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리포트 살짝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럴싸하더라고. 근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메리츠 증권에 나온 건데 기술적 프리미엄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4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CXL 관련되는 기술적으로 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리포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지 않은데 목표 주가 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고하십시오. 약간 들으면 기술적으로 네. 뭐 이슈가 있다. 프리미엄이면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길면 김장렬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얘기 안 하지. 여러분 아시죠? 리포트 보시면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 잘 썼어. 제가 보라고 굉장히 메리츠 증권의 전자 부품 담당한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예요. 제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IT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애널리스트 중에서 탑3 뽑으면 이 친구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 다시 그거 한 번만 다시. 아까 어디 거라고? 점주사라고 얘기 좀 하고 얘기해야 돼. 어디라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메리츠 증권에서 IT 부품 담당한 애널리스트 가장 원 오브 더 탑3 그 아주 부지런한 친구인데 TLB를 썼어요. TLB. 메리츠 기술적. 증권에서 나온 TLB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시면 김장렬 본부장님 피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요. 우리보다 나이 어려. 어려요? 네. 저희보다 더 어려요? 어려요. 엄청 어린 친구. 근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근데 잘하고 열심히 대단하신 하고. 네. 리포트 오케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두 가야지.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장은 개장 상황보다 지금 1시간 거의 지나는데, 코스피도 양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코스피도 양전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왔나? 이건 아니겠지. 설마. 삼성전자가 1% 하락 중입니다. 네. 사실. 분명한 거야. 삼성전자 빼버려야 돼. 지수에서. 그러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그건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없다면 네. 지금 생각해봐. 코스피 지수가 훨씬 아웃퍼폼 할 수 있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양전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0.5% 상승 871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클로징 벨에서 다시 세 분을 이제 다시 뵈야 되잖아요. 시청자분들을. 네. 어떻게 지금 요 상황의 요 흐름이라면 요 상황의 요 흐름이라면 이따 장 마감까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할게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좀 조심을 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냐고. 이게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장 마감까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음 놓고 그냥 트레이딩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뭐 조심해야 되는 건지 어떤 섹터를 노릴지. 트레이딩 하기에는 제가 전거래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하기엔 정말 좋은 장이에요. 왜냐면 매일매일 좀 쏠리는 산업군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초반에 체크를 했을 때 그 안에서 보이는 산업군들이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가 좀 굉장히 너무 급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노려볼 수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그런 기조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거지. 그거를 한 걸 가지고 뭐 매매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관점은 아니거든요. 네. 그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갖다가 이렇게 시장 쏠릴 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수를 지금 시점에서 수급 이탈이 굉장히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한데 정도로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뭐 단기간에 바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탈출의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비중만 높지 않게 해놓으시고 조금 탄력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빠르게 좀 시세를 노려보시는 전략은 네. 저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오늘 저기 클로징벨 들어오세요. 오늘의 한마디 세 마디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얘기를 가져오고 있어서. 오늘의 한마디 세 마디 할 거니까 예. 클로징 벨에 꼭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 요대로 요 분위기로 그대로 조심은 가도 해야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조심은 해야 조심해야 된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할 때 사지 마시고 아까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고. 지금 반등할 때는 안 사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리바운드 할 때는 안 쓰는 게 낫다. 그때는 뭐 다른 사람 사라 그러고 가만히. 그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 있어야 놀지. 근데 떨어질 때는 진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아까 아침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들어와요? 오케이.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예. 자, 하다가 이제 트레이딩 하다가 뭐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트레이딩 하다가 좀 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주시는 것 때는 같은데. 저희가 이제
초콜릿 요거를 하나씩 먹어야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광고를 해야지 광고를. 들어봐. 자, 이거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제 네. PPL을 PPL? 요렇게 초콜릿이 어디 거야? 있습니다. 이거 좀 이게 주빌레 거죠? 아, 주빌레 주빌레 보여요. 주빌레. 아, 보여요. 주빌레 유명한데. 주빌레 거. 자, 요렇게 저희가 초콜릿을 요렇게 드리거든요. 주빌레가- 반사돼서 안 되는데 요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요. 우리 저희 하나씩 먹으면서 사실 요거 제가 주빌레 곤종 먹었거든. 네. 이거 제가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괜찮아요. 주빌레 괜찮아요. 네, 단가 대비 괜찮습니다. 단가 대비 괜찮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술력, 20년 이상의 경력, 기술, 노하우, 고품격 프럴린 초콜릿. 프롤린? 프럴린 초콜릿. 아시죠? 프럴린. 모르겠는데. 프롤린 뭐지? 프롤린 초콜릿. 프럴린. 아니 맛이 괜찮아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예, 아. 프럴린. 발음 비슷하잖아요. 자, 천상의 맛, 파뮤 식물성 유지하는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안전한 재료, 저렴한 카카오가 아닌 최고급 카카오 원료만 사용합니다. 요거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선물용. 예, 선물용으로도 그거 한 굉장히 3만 원, 좋기 때문에. 2만 5천 원 거예요. 딱 도시락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갑니다. 맛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니까 주빌리 초콜릿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빌레 안 먹어봤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거 주빌레가 영어 뜻이 있잖아요. 기쁨 뭐 주빌런트라는 단어 써서 주빌런트. 좋은 뜻.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오프닝 벨 끝나면 사실은 뭐 돈이 주식으로만 갑니까? 부동산으로도 가잖아요. 아, 그럼요. 부동산. 맛동산. 네, 맛동산. 저희가 바로 이어서 또 송출을 해드릴 테니까 맛동산도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여러분 전략 잘 세우시고 수익 내시고 넉넉하게 마음 여유 있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따가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